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알파경제 김종일사 토마토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주 중반 후반 점차 힘을 내는데 오늘장까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게 될지 두 분과 함께 오늘장의 체크포인트 알아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보시죠. 어제의 기억을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민준 전문가가 시장의 변곡점이 이제 두 발 남았다. 두 가지 체크포인트 알려주셨는데 그때 CPI 그리고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변수가 될 것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CPI는 이제 좀 공개가 됐고 선물옵션 도시만기일은 오늘 6시간 30분 내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오늘 남은 한 발 단기 리바운드 지속이라고 달아주셨는데 동시만기일 어떤 수급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CPI에 대한 평가도 같이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좀 아까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네, 양옵션 만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외국인들의 어떤 의사를 좀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롤오버를 시킬지는 모르겠고요.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매크로라 그랬는데 크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까지 비상계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어떤 매크로에 가장 신경 쓰는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CPI는 좀 올랐습니다만은 가이던스에 부합하면서 문제가 없었다. 미국 증시는 또 떴습니다. 참 이 부분이 매크로가 딱 걸려 있을 때마다 시장이 우호적으로 나오는 형태도 참 신기한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CPI는 크게 언급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예상치에 부합했고 단지 CPI가 이제 부합하다 보니까 표가 하나 나갈 텐데 시카고 CM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9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장의 이제 우려 걱정이 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인데 돌이켜보면 벌써 올해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3번 인하했고 B컷까지 단행하는 100bp를 내리게 되는 모습으로 연출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얘기는 틀리겠지만 그럴 일은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 시장입니다. 우리가 점도표에서 보게 되면 2026년까지 FOMC에서 3.1%까지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더뎌지는 게 아니냐.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었느냐. 사실상 올해도 계속 변화가 있었고 미국 시장은 30년 내내 과열이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증시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론에 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년 시장도 금년과 비슷하게 깜짝 쇼는 좀 할 수 있겠죠. 올해 우리가 추석 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B컷을 단행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앵커님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옵션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 장중 내내 시달릴 것 같은데 장 초반에는 어제 CPI가 너무 가이던스만큼 잘 나왔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장 막판으로 갈 수 있던 변동성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매크로가 한 발 남았습니다. 오늘 양옵션 만기일이 남았고 정치적 변수도 토요일 날 한 발이 남아 있는데 내일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외환보유고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아요. 11월 말까지 나와 있는 게 4,153.9억 달러인데 11월 달까지만 해도 소폭 감소됐는데 지금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감소 등 예측 추정치를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상 앞자리는 좀 바뀌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실례로 좀 말씀드린다면 비상계엄으로 인한 외환시장 개입 증가하고 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그 다음에 증시를 위한 안정화 기금, 그 다음 외국 자본 이탈 긴급 자금 수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한 162억 달러 정도는 나가지 않겠나. 이 부분을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사실상 안정화가 된다고 해서 리바운드 측면이지 한국은행에서는 제가 봤을 때 1월 달에 분명히 발표를 할 건데요. 그때 외환보유고가 만약에 앞자리가 좀 바뀌었다면 사실은 증시는 새롭게 분석을 해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왜 안 보이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2월 4일에 발표됐던 데이터는 11월 달 내용이고요. 이 정치적인 변수 발생으로 인해서 정책자금 투입된 부분이 외환 보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1월 초쯤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신경 쓰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다. CPI 해결됐다고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오늘 동시 만기일에다가 주말에 있을 이 탄핵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은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기술주들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우리 IT 종목군들은 어떨지 어제 TSMC 매출 나오면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의 영향을 줄까 했는데 사실 크게 반응이 나오진 않았고요. 대만 매출로 본 IT 시장, 대만에 또 어떤 쪽의 매출을 준비를 하셨을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대만 IT 매출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파운드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품들을 대만에서 공급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글로벌 시장으로 공급하고 있는 여러 부품 업체들이 뭐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펼쳐져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대만 쪽에 그 우회 생산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대만 쪽에 뭐 PCB라든지 뭐 서버라든지 뭐 그다음에 PC ODM이라든지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총 매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전체적인 총 매출의 증가 추이는 최대 연말 시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미 있는 변화는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섹터별로 다 다르지만 전체 매출액 자체의 증가분도 일단 뭐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IT 쪽에서는 아직 의미 있는 좀 반등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수의 맥락을 잡고 있는 반도체 부분 아니겠어요? 물론 대만 반도체가 UMC나 TSMC를 포함한 빈메모리는 강하고 메모리는 약하기는 하지만 여기도 메모리에선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메모리 쪽은 꽤 내려앉는 모습. 근데 대만 쪽의 메모리 핵심은 아무래도 낸드 쪽이 많기 때문에 낸드의 시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방증하는 것이고요. LSI도 그렇게 뭐 특별한 반전 요소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파운드리하고 패키징 쪽도 그렇게 특별한 증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TSMC가 일부 실망감을 주면서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대만 IT의 매출도 기대했던 신제품들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제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뭐 제가 이 그림에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럼 좋아졌던 부분은 없느냐? 두 개가 좋아졌는데요. 하나는 아스피드를 포함한 서버 ODM 쪽은 여전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오히려 여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5년도에 만들어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매출들이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소위 이제 AI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이제부터 데이터 센터가 대거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실제로 올라오고 있는 매출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최근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만 IT 중에서 유일하게 좋은 건 서버 ODM 쪽이 굉장히 좋았고요. 서브 ODM이 뭐예요?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껍데기 관련된 여러 부품들, 서버. 제 발음이 좀 이상했나 보군요. 네, 어쨌든 그 서버 ODM 쪽의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아스피드의 매출도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 경쟁사의 매출도 꽤 올라와서 이쪽은 여전히 고속 성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의외 부분이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애플 관련 벤더들의 전체적인 매출이 또 올라온 것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아이폰 16의 판매량이 늘었느냐? 뭐 아직까지 새로 집계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쪽의 매출이 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애플 벤더 쪽은 올라왔는데 전체 스마트폰 부분은 오히려 내려앉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변화 추이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IT가 지금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서버나 일부 섹터에만 강세가 나타나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국내 관련주에 있어서의 큰 반등을 이끌기에는 아직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시기별로 봤을 때 IT의 전체적인 산업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2분기, 3분기에 엄청나게 만들어서 밀어내고 4분기에 소비를 했다가 1분기에 조정 과정을 거쳐서 2분기부터 다시 재생산의 속도를 급격하게 올리는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이번 CES나 여러 가지 준비되고 있는 그 2월 달에 행사에서 MWC 행사에서 좀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신제품들이 나와서 수요를 강하게 당겨주는지가 결국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IT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시점은 지금부터 불을 켜고 봐야 된다. 외국인 수급이 바뀌는지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좀 놀라게 할 만한 신제품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해졌다. 즉 연말까지 뭔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신호가 없었으니까 적어도 1월, 2월 달에 IT 그 빅컨퍼런스에서 좋은 제품들, 쓸만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주가가 내려앉은 IT 쪽에서 반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내년 1월에 CES라든지 2월 달에 MWC 같은 것들을 더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CES는 1월 7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다음 달 1월 7일부터이기 때문에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뭐 국내 전국의 혼란이라든지 뭐 미국의 트럼프 뭐 이런 굵직굵직한 키워드에 가려질 수 있지만은 IT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 볼 수 있는 이 CES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같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대만에 나오는 매출 데이터 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딱히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점 알 수 있었네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도 아마 종목별로 적용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이 대만의 매출을 통해서 국내 IT 조금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또 투자 전략으로 녹여볼까요? 네, 일단 우리는 반도체, 그다음에 IT 부품 중에 대장주들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면 다시는 것처럼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결국은 지금 세트 쪽에서 뭔가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야 지금 뭐 쌓여있는 재고라든지 내려가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반전 포인트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투자 전략상 명확하죠. 여전히 투자할 만한 반도체는 아직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라는 게 너무 명확한 거고 그다음에 IT 부품 쪽에서는 여전히 당장 투자하기는 어렵다. 뭐 주가가 뭐 저점 라인을 기록하고 있다가 어제부터 뭔가 반전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 맞는데 그거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투자할 만한 종목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별로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주에 대해서는 변화되고 있는 모멘텀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T 부분은 다소 좀 교착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가지고요. 대만에서 힌트 찾아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준 전문가 앞서서 시장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셨다면 이번엔 종목과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섹터 커플링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단번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아까 김종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뉴스에서 일단 나온 게 애플 인텔리전스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사실상 뭐 뉴스를 좀 보면서 이건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6개월 전에 나왔던 챗GPT와 이제 결합하겠다는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하이 퀄리티 시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시리가 답변을 잘 못하면 챗GPT를 통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뭐 뉴스 기사를 통해서 나온 거는 챗GPT 4.0 유료 버전으로 답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애플 고객들은 챗GPT 4.0 유료 버전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결제를 하는 것인지 이거는 사실 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어찌됐든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내년 온디바이스 AI는 최대의 화두인데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GPU, B2B에 관한 투자들이 많이 집행이 됐는데 결국은 이것을 이제 수익률을 연결 짓는 게 B2C에 대한 연결고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AI 소프트웨어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 종목들이 아직 실적 기반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 온디바이스 AI가 뭐 AI 소프트웨어 전문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구글 쪽이죠. 뭐 제미나이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구글 주가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5%가 넘는 기염을 좀 토했거든요. 정말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 뭐 196불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뭐 전일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국내 증시를 봤을 때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뭐 이스트 소프트 등등 그것과 궤를 좀 같이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디바이스 AI는 내년에 분명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물론 뭐 구글도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가단의 위치가 과연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남아있고요. 더더욱 안 좋게 조금 보는 것은 그러면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쪽과 구글 쪽을 바라봤을 때 어디가 조금 더 안 좋게 보이느냐. 지금 현 위치에서 때마침 애플이 시가총액 1위 계속 달리고 있는데 내년에 더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기 조정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애플의 커플링으로 섹터 공략을 좀 해가시는 종목들은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 국내로 좀 넘어와 보면 뭐 구글 AI 소프트웨어 쪽 어제도 시세 분출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우리 국내 증시에도 보시게 되면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들 상당히 시세가 좋았고요. 뭐 폴라리스 AI 이런 종목들도 지금 차트 모습 나가는데 뭐 3거래일 연속 장대 양봉들 사실상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는 되지만 실적 부분이나 밸류를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 근데 모멘텀 때는 늘 비이성적 시세가 나오니까 그렇다 치고 또 하나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 통화 정책이죠. 결국은 시카고 CME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98%까지 지금 육박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 거시적인 관점 틀에서 뭐 지엽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전일에 이어서 금리 통화 정책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뭐 동결 내지는 뭐 인하. 뭐 그리고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동결하지 않겠느냐. 계속 인하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 달도 인하, 다음 달도 인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매크로나 경기 지표를 보면서 좀 숨도 고르고 갈 것인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 개장 전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장 개장 이후에도 두 가지 섹터가 조금 흰겨류가 되지 않겠나.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흰겨류가 되지 않겠나. 저는 뭐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좀 더 한 표를 주고 싶고요. 애플이 조금 단기 고점 모습이 좀 보인다는 거. AI 소프트 쪽도 AI 소프트 쪽도 커플링 관계로 봤을 때는 뭐 오늘 정도 슈팅이 나오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어서 바닥권의 조정을 많이 받았던 제약바이오 종목을 좀 보고 그 안에서는 원픽으로 ABL 바이오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AI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두 개의 이 대결이 될 것으로 우리 증시 예상을 해주시네요. IT하고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이 가운데서 IT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는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AI 소프트웨어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제약바이오로 좀 옮겨가는 그런 전략이 실전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이제 모멘텀 구간에서 가장 이런 말씀 막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열로 보여서 팔라고 하면 더 가고 뭐 10층인데 20층 있고 이런 모습이긴 한데요. 뭐 오늘 정도까지는 뭐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제 분명히 구글 쪽 알파벳 뭐 A가 좀 떴기 때문에 네. 연동 관계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온 건 아니에요. 뭐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뭐 이스트 소프트 정도 몇몇 종목들이었는데 그런 종목들은 오늘 뭐 슈팅이 나온다면 뭐 조금 보유하고 장 막판에 이제 양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이런 걸로 가면 되겠지만 저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AI 소프트웨어를 전일 뭐 구글이 좀 떴다고 오늘 잡아도 될 것이냐. 결과물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금요일 지나고 다음 주까지 좀 보유를 해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오히려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좀 더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금리 통화 정책에 연동 관계가 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구글이 제미나이 2.0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전체적으로 구글을 봤을 때 가장 핫한 키워드가 이 양자 컴퓨터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제도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 인공지능하고 양자 컴퓨터는 무자르듯이 딱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자를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AI 소프트웨어 쪽하고 연동해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챗 GPT, 제미나이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 연말 연초되면은 작년에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좀 부각되면서 꾸준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뭐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뭐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B2C에 대한 부분이 집행되면서 마진을 높여야 되는 숙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지금 이제 국내 연동 종목들을 봤을 때 실적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종목들을 바라봤을 때 동의를 하는데 국내는 이제 모멘텀 반등이니까 사실 기술적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조금은 아직은 AI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넘어가는 단계는 조금은 섣부르지 않나, 조금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기술적 얘기가 중간중간 좀 나오는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대만의 IT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봤고, 그리고 애플 쪽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많이 팔리는 건 아닌데 이쪽 부품 관련해서 출하량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애플 부품주 소외지속 해주셨는데 데이터와 주가는 조금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LG노텍이 어제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주가 흐름 그동안 어땠는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소외가 될 것인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 보시면 소외가 이건 좀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판단이죠. 애플도 지금 뭐 신고가를 이어가면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예전에 애플이 한 뭐 여러 배, 20배, 내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30배까지 올라오는 양상인데, 이건 애플이라고 하는 종목을 이제 플랫폼 종목으로 바꿔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애플은 예전부터 하드웨어 종목은 아니었죠. 하드웨어는 다 남시켜서 만들고 자기들이 이제 서비스와 여러 가지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AI 쪽에서는 완전히 뒤쳐져 있다가 최근 들어서 뭐 AI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오늘 또 뭐 브로드컴이랑 뭐 칩까지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엔비디아의 뭐 의존도 줄이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AI의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애플은 논외로 치더라도 LG노텍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애플 쪽에 들어가는, 애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에 들어가는 압도적인 카메라 모듈 업체였다가 지난 3분기부터 신제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들을 중국 업체들에게 계속 점유율을 뺏기기 시작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면서 마진이 뚝 떨어진 것이 주가 급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 경쟁사 중에 하나인 써니옵티컬, sunwook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애플 효과는 아닐 거예요. 뭐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쿼버나 아날로그 디바이스나 이런 애플 부품주들도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애플이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애플이 잘 팔리는 게 아니고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부품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게 매출에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홍하이 쪽도 전반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단가가 올라가서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Q의 증가가 아니라 P의 증가로 지금 나타나는 매출 증가로 이해해 본다면, 뭐 워낙 뭐 다 아시다시피 비싸게 파니까 그와 관련된 매출 증가를 제외하면 Q의 증가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sunwook, 써니옵티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 쪽의 매출을 대거 늘리면서 이와 관련된 이제 주가 반등이 급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LG노텍은 결국은 캡티브 마켓이 없으니까 애플 쪽의 경쟁력을 잃는 순간 마진이 떨어지고 마진을 회복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럼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PB 과거 0.9배가 저점이었는데 그것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의 호재만 나오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주가는 저는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만약에 LG노텍이 차별점을 계속 만들지 못하고 애플밴드에서 저렇게 비빌거리면, 그러면 과거처럼 뭐 40만 원? 뭐 이 정도의 주가는 뭐 꿈도 꿀 수 없고, 뭐 20만 원 한 중반대를 회복하는데도 엄청나게 허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G노텍의 내년의 최대 과제는 얼마나 애플 비중을 줄이면서 자동차 쪽 혹은 다른 시장 쪽으로 넓혀나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FCBGA 같은 이 MLB 쪽의 매출 비중을 얼마나 끌어올리냐가 결국은 핵심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카메라 모듈로 먹고 살았지만 너무 애플로 올인하는 것이 지금은 최악의 그 악수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을 줄이고 다른 쪽 비중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LG노텍의 관건으로 보여서 올해는 뭐 주가 반등 어렵고요. 내년 정도의 그 변하는 그림이 보여진다면 아마도 역대급 저평가에서 좀 빠르게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도에 이런 뉴스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노텍 해도 너무할 정도로 좀 밀렸는데요. 이 애플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뭔가를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번 CES에서 LG노텍은 모빌리티에 집중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애플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의 먹거리를 또 소개를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